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B급 바리스타의 수다를 듣고 계십니다. B급 커피 이야기 제 137회. 안녕하세요, 바리스타 이씨 아저씨입니다. 137회 녹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니지. 너무 매끄럽게 시작이 됐는데 보통 시작부터 매끄럽지가 않았는데 오늘 갑자기 왜 이러지? 아무튼 137회 녹음 들어가고 있고요. 오늘 제가 지금 시작하면서 뭘 마시고 있느냐? 지금 카누에서 나온 에티오피아 아리차 이 스틱커피를 다시 먹어보고 있습니다. 이거 왜 먹고 있을까요? 심심해서? 뭐 그런 것도 있겠지. 제가 왜 이 아리차를 다시 먹어보냐면 학원에서 지금 최근에 아리차를 이제 교육생들과 한번 다시 먹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커피라고 하는 게 항상 퀄리티도 똑같지도 않고 먹을 때 그 분위기나 환경 이런 게 꽤 영향이 크다 보니까 그때그때 이제 느끼는 것들이 매우 달라요. 그래서 이제 학원생들에게 또 이런 제품이 있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한 차원도 있었고, 또 그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느끼나 이제 이런 게 궁금해서 이제 커피를 가지고 가서 이제 먹어봤는데, 제가 이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녹음할 때는 사실 향이 좀 잘 안 느껴졌어요. 솔직히. 네, 지금도 그 정도 잘 안 느껴지는데 학원에서 먹을 때 향이 엄청 잘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풀풀. 그래서 이거 뭐지? 그래서 전에 먹었을 때는 이런 느낌이 잘 없었는데 왜? 그러니까 이제 뭐야? 말이 또 왜 헛나오려고 그래? 그 드립 서버에 제가 이제 스틱커피 2개를 까갖고 이제 뜨거운 물을 부으니까 향이 확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에티오피아 아리차의 느낌의 향이 잘 느껴지는데? 이제 이러면서 좀 깜놀했어요. 왜냐면 제가 지금 녹음하면서 지금 한 2번, 3번 정도 먹은 기억이 나는데 먹을 때마다 별로 감흥이 없었어요. 솔직히 뭐 향이나 이런 게 잘 안 느껴지고 기본적으로 맛도 조금 제가 원하던 그런 취향이 아니었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좀 잘 느껴진 거죠. 그래서 오늘도 한번 다시 먹어보려고 제가 갖고 온 겁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이제 물을 탔죠. 근데 물을 부을 때 향이 확 안 올라오더라고요. 지금도 약간의 향이 올라오긴 하는데 좀 뭔가 명확하게 느낌 팍 오는 게 없어서 내 코가 잘못됐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좀 향이 좀 잘 안 나는데 이게 스틱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사실 좀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동결 건조된 커피들은 항상 퀄리티가 일정하다고 생각이 됐는데 좀 그런 면에서 조금 사뭇 다른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금 좀 다시 한번 먹어볼까요? 좀 뜨거운 걸로 한번 준비했는데 뜨거운 걸로 먹으니까 확실히 좀 맛을 느끼기가 너무 어려워. 좀 식혀야 될 것 같아. 확실히 스틱커피 치고는 에티오피아의 느낌이 좀 잘 삽니다. 근데 이 맥심이 기본적으로 고소하는 방식 자체가 조금 배전도가 있어요. 제가 혹시나 싶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지금 아이스도 하나 준비했는데요. 지금 얼음 소리 들리죠? 얼음을 준비했습니다. 확실히 아이스로 먹을 때 에티오피아 커피의 느낌이 좀 잘 삽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목이 왜 이러지? 계속 또 잠기는데? 그러니까 에티오피아 커피의 이제 단맛이나 단맛을 살릴 수 있는 그 단향, 단풍미, 약간 과일 느낌이 살포시 나는 열대 과일 느낌이 나는데 지금 이것도 나요. 근데 지금 요 카누는 기본적으로 약간 쌉싸름한 맛들이 좀 지향하다 보니까 지금 이 제품도 그 표기돼 있기로는 라이트 로스팅처럼 표기가 돼 있었는데 실제로 보면 약간 쓴맛들이 좀 부각이 됩니다. 확실히 카누라고 하는 이 뭐랄까 맥심이 내세우는 인스턴트 커피의 하나의 어떻게 보면 한국의 자존심이라고 얘기까지 하기에는 좀 오반데
그러기에는 좀 약간 오반데, 그래도 이제 동서식품이 이제 우리나라 기업 아닙니까? 물론 맥심이라는 상표는 미국 기업이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표를 달고 나오는 게 그렇다 하더라도 꽤 괜찮다. 지난번에 좀 많이 혹평을 했는데 다시 조금 몇 번 먹어보니까 괜찮다. 근데 좀 아쉬운 게 좀 쓴맛들이 있다 보니까 좀 얘는 연하게 타먹는 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물의 양을 좀 더 늘려서 조금 부드럽게 연출을 하는 게 조금 더 먹기가 더 고급스럽게 느껴지는 게 아닌가. 오히려 이 쓴맛들이 좀 너무 많이 세게 올라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풍미나 향미들이 좀 은은하게 나거든요. 근데 스틱을 깔 때마다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거는 조금 더 향이 좀 잘 올라오고 어떤 스틱은 좀 향이 덜 올라오고. 그래서 지금 보면 따뜻한 거랑 아이스 두 가지를 깠는데 이 아이스 쪽에 깠을 때 조금 더 뭔가 새콤한 향이 올라왔어요. 근데 요 따뜻한 거 붓기 전에 요쪽에다 뜯었을 때에는 그냥 일반적인 커피, 인스턴트 커피 향이 났습니다. 근데 지금도 따뜻한 거 먹고 있는데 이렇게 향이 확 올라오는 게 없어요. 근데 제가 학원에서 먹을 때는 진짜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학원생들도 과일 향이 느껴집니다 라고 명확하게 얘기할 만큼 그랬는데 이게 조금 인스턴트 커피들도 이 약간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약간씩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맛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커피라면 사실 별 차이가 안 느껴질 텐데 이렇게 향미를 내세우는 커피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그 제품의 뭐랄까 퀄리티 차이가 약간씩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제 그냥 짐작이에요. 제가 잘못됐을 수도 있어요. 제 신체 기관이 정확하지 않아서 맛이나 향을 잘 못 느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냥 제가 느끼기엔 그렇다. 여러분들도 혹시 드셔보셨다면 어떤 느낌들이 나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근데 학원에서 제가 이 테스트를 한 두어 번 했거든요. 이제 녹음할 때도 했지만 한 두세 번 했는데 그때는 향이 잘 안 느껴졌어요. 근데 이 최근에 테스트 할 때는 향이 잘 났습니다. 아무튼 좀 신기했어요. 진짜 에티오피아 아리차의 향이 좀 잘 나서 저 역시도 좀 깜놀했는데 와 요즘 스틱커피 좋다 이러면서 근데 제가 먹어봤을 때는 좀 별로였거든요. 근데 지금도 지금 마셔보지만 괜찮습니다. 좀 연하게 타서 먹으면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카노 지금 에티오피아 아리차 뭐 집에 굴러댕기니까 먹는 거예요. 뭐 어차피 놔뒀다가 버리긴 아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학원에도 가져가서 이제 테스트도 하고 사람들도 좀 나눠주고 그러니까 제가 한 박스 하나 사다 보니까 양이 좀 많아서 이래저래 먹고 있고요. 오늘은 커피 테스트를 조금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지난 시간에 먹었던 그 RTD 컵 제품들 가지고 이제 우유를 좀 타서 먹어보려고 해요. 왜냐면 지난번에 우유가 없어서 못 먹어봤지 않습니까? 지금 다시 먹어보려고 하는데 아리차 괜찮네. 일단 그럼 아리차 이 제품에다 한번 우유를 타볼까요? 자 지금 메일 우유를 준비했고요. 요 카누 아리차 이제 아이스로 지금 준비된 거에다가 한번 우유를 타볼게요. 기본적으로 에티오피아 커피들 같은 경우에 강배전이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우유와의 좀 조화로움에 있어서 좀 단맛을 잘 나타내는 편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라이트한 버전들의 커피들이 좀 그런 공통적인 느낌이 나죠. 왜냐면 산미가 우유랑 만났을 때 좀 약간 고소한 맛보다는 단맛 쪽에 조금 연출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얘도 먹어볼게요. 맛있네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뻥치네, 아이 또 구라친다, 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정말 괜찮아요. 에티오피아 아리차를 조금 연하게 만든 거에다가 물론 이제 얼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찬 우유를 부어서 마셔보는 건데 되게 부드러우면서 우유의 단맛이 잘 납니다. 그러니까 굳이 시럽을 넣지 않아도 고소한 느낌과 단맛이 어느 정도 나기 때문에 꽤 괜찮아요. 물론 고소한 맛이 막 팡팡 터질 정도는 아닌데 기본적으로 그 중반과 후반 쪽에 단맛들이 잘 나다 보니까
이 라떼 자체가 뭐 굳이 뭔가를 첨가해서 먹지 않아도 괜찮을 만큼 상당히 퀄리티가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지금 먹으면서 정말 맛이 좋았습니다. 뭐 너만 그런 거냐?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상당히 지금 맛이 좋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시간에 먹었던 커피 제품들에다가도 조금 우유를 좀 터서 먹어볼게요. 뭐 그냥 심심하지 않습니까? 네. 사실 제가 오늘 방송을 녹음하기에 앞서서 별로 이렇게 컨텐츠 준비한 게 없어요. 요즘 조금 좀 카페도 좀 안 다니고 있고 왜 그러느냐? 그냥 우울해서 심기가 좀 우울해서 좀 뭔가 주머니에 돈도 좀 있고 좀 뭔가 좀 기운이 넘쳐야 또 이런 것도 놀러 다니는데 뭐 집에서 빈둥빈둥 하고 있는데 카페 나가면서 또 뭐 돈 쓰러 다니기가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찌질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 원래 찌질해요. 괜찮아, 난 찌질해도 이러고 살아. 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먹었던 커피에다가 우유를 조금 한번 타서 어떤 제품이 좀 카페오레랑 먹기 괜찮을지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뭐 제가 하는 것들이 뭐 저렇게 쓸데없는 거 하고 있냐? 야, 좀 바리스타라면 바리스타답게 좀 전문적이고 뭐 디테일한 커피를 좀 하고 교육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원래는 조금 더 현장에서 부딪히면서 뭐 조금은 과학적이고 데이터적인 어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준비하고 뭐 방송하는 게 좋아 보일 수 있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커피라고 하는 거는 정말 실생활 속에서 묻어나는 게 진정한 커피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겉으로 퍼포먼스적이거나 막 그럴싸하게 뭔가 포장해서 막 과학적인 것을 도입해 갖고 우리 커피는 마치 전문적인 것처럼 그러는 게 제 취향이 좀 안 맞아요. 물론 실제로 저도 커피를 할 때에는 과학과 데이터를 근거로 한 커피를 많이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유튜브 뿐만 아니라 조금 이제 커피를 하는 인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자칭 전문가, 자칭 내가 좀 커피 좀 해 라고 해서 뭐 여러 컨텐츠나 커뮤니티에서 자기의 지식을 뽐내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남을 무시하거나 마치 깔보는 듯이 뭔가 글을 올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글들이 되게 불편합니다. 왜냐면 네가 알아봐야 뭐 얼마나 알아? 뭐 이런 마음도 솔직히 있고요. 솔직히 저는 많이 몰라요. 네, 뭐 경험이 많다곤 하지만 진짜 제대로 아는 게 없어. 실제로 에스프레소를 추출하거나 커피와 추출된 여러 가지 과학적인 접근과 여러 가지 이야기와 뭐 논문, 뭐 또 기사, 뭐 컬럼, 뭐 워낙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근데 뭐 1바 올리고 1바 낮추고 0.5도 올리고 5도 올리고 1g 뭐 다 중요해요. 네, 그런 것들이 무시할 바는 아닌데 정말 그렇게 해서 완벽한 커피를 내릴 수 있느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데이터도 필요하고 어떠한 기준도 필요하지만 거기에 플러스 감각이라는 것도 놓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너무 그런 숫자와 데이터에 접근을 해서 마치 그럴싸하게 보이는 커피를 해야만 되듯이, 그리고 뭐 어떤 분들의 커뮤니티 글 같은 걸 보면 뭐 남들이 보일러의 압력이나 이제 모터 펌프의 압력이죠. 뭐 보일러 물의 온도에 대해서도 자기의 이제 지식을 가지고 이제 뭐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떻게 해서 내렸든 간에 결과물 자체가 만족스럽게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일단 음식이 맛있게 나오면 되는 거잖아. 어떻게 조리를 했든 간에. 뭐 마이크로웨이브를 활용해서 전자레인지를 조리했다. 근데 비주얼도 괜찮고 맛있어. 그럼 된 거야. 꼭 무슨 후라이팬에 해야만 꼭 요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또 말 같지 않은 얘기 한다 이럴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 이런 가공 커피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수많은 커피들은 충분히 다루어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먹어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네, 그냥 또 헛소리 했습니다. 네, 또 실드 친다고 또 오래 얘기한다 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뭐 아무튼 전 그래요. 네, 전 그렇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스타벅스 블랙퍼스트 블렌드 블랙커피에다가 한번 우유를 타보겠습니다. 네, 물론 이제
액상이 이제 이미 희석이 돼 있는 거죠. 여기에다가 우유를 한번 타볼게요. 찬 우유를 부어서 전체적으로 이제 커피의 느낌과 우유의 조화로움을 좀 보는 겁니다. 네, 참고로 이제 잉글리시 블랙퍼스트 스타벅스 블랙퍼스트 블렌드는 정확하게 어떤 커피가 섞여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나와 있진 않아요. 뭐 기본적으로 중남미 커피라고 표기가 돼 있고 라이트한 느낌을 잘 살려주는 커피인데 괜찮은데? 이 제품도 고소한 맛과 단맛을 잘 살려주고 있습니다. 진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카페오레 스타일로 먹는 것도 나름의 또 이 여름에 좀 개운하고 깔끔하게 먹는 라떼로서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커피의 이제 맛과 풍미가 어느 정도 전달이 되면서 우유의 부드러움과 어떤 고소한 맛과 단맛이 잘 나타납니다. 자, 이번엔 파이크 플레이스 로스트도 한번 섞어 볼게요. 이거 붓고, 자, 파이크 플레이스와 블랙퍼스트 블렌드는 또 어떤 차이가 있을까? 네. 지금 제가 거진 1대1 정도로 넣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액상 상태의 커피와 우유를 거진 반반씩 넣는 거죠. 파이크 플레이스는 그 특유의 이제 그 스모크한 향들이 조금 나니까 블랙퍼스트 블렌드보다는 조금 더 깔끔하고 단맛이 느껴지기보단 그냥 무난한 라떼 느낌이 납니다. 근데 그렇다고 특별히 막 고소하고 그런 느낌을 잘 살진 못해요. 그냥 무난한 라떼류의 느낌이 나고 있고요. 오히려 아까 그 카누 아리차에다가 우유를 섞은 거랑 또 물이 녹으니까 좀 연해졌네. 블랙퍼스트 블렌드가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번에는 맥심 심플리 스무스 로스티 블랙에다가 한번 우유를 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여러분들도 이런 가공 커피를 가지고 아메리카노만 먹으면 심심하잖아요. 그쵸? 안 심심한가? 뭐 안 심심하면 말고 이제 먹다가 조금 이제 물리거나 지겨울 때 이렇게 우유를 타서 예쁜 잔에다가 얼음컵 담고 한 1대1 비율로 넣어 갖고서 약간 깔끔한 카페 오레로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로스티 블랙도 약간 무난하네요. 특별히 뭔가 이렇게 개성이 잘 살지는 못하는 것 같고, 하지만 이렇게 쓴맛이나 불편한 느낌이 있진 않아요. 그냥 편안한 라떼류, 그 우리가 익히 먹는 아이스 라떼 좀 얼음 녹였을 때 느낌 있죠? 그렇다고 막 너무 닝닝하고 물탄 느낌보다는 조금 깔끔하고 개운한 듯한 라떼로 연출되잖아요. 사실 저는 예전에는 아이스라떼 얼음 녹은 거를 약간 극혐했는데 이 카페오레 스타일을 조금씩 접하고 나서는 오히려 그런 경우가 맛있을 때가 있어요. 오히려 아이스라떼로 바로 나와서 먹을 때보다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얼음이 녹아서 이 깔끔해졌을 때 먹는 라떼가 또 다른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류를 조금 선호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맥심 TOP 로스티 스모키 블랙에다가 한번 타볼게요. 자, 제가 참고로 이렇게 타놓으면 다 먹을 거라고 생각 안 하시겠죠? 네, 다 안 먹어요. 좀 먹다가 버립니다. 맥심 TOP 스모키 블랙도 괜찮은데 그 특유의 그 탄향들이 우유와 함께 섞여서 올라오니까 썩 개운한 느낌은 없습니다. 오히려
약간 조금 중배전에서 라이트 버전의 블랙퍼스트 블렌드라든가 아까 에티오피아 아리차 정도 카누 정도가 카페오레로 먹기가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이건 제 취향입니다. 저는 깔끔한 라떼류와 조금 단맛을 조금 더 우선시하다 보니까 라떼 자체 그냥 무난하고 고소한 느낌보다는 단맛이 잘 나는 이런 커피 우유 제품이 조금 더 저한테 조금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반면에 이제 뭐 파이크 플레이스나 맥심 TOP나 뭐 맥심 TOP 심플리 스무스 로스티 블랙도 그냥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그냥 아메리카노 스타일로만 먹기가 물리거나 조금 심심할 때 이렇게 라떼류 같은 거를 같이 넣어서 먹는 것도 꽤 괜찮다. 또 심심하신 분들은 뭐 제티라든가 그 있잖아요. 뭐 초코 소스 같은 걸 곁들여서 먹어보시면 또 어떨까? 한번 여기다 제가 제티 같은 걸 한번 넣어서 먹어볼까요? 너무 뻘짓인가? 집에 굴러다니고 있는 이제 초콜릿 관련 제품들이 좀 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티를 한번 섞어볼게요. 보시면 물론 제티도 동서식품 겁니다. 네, 동서식품 거고요. 근데 이 제티 브랜드는 우리나라 건가? 한번 검색해볼까?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요즘에는 이렇게 내가 먹고 즐기는 것들이 정말 우리 건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좀 수입해오거나 이름을 빌려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자기가 먹는 것들이 이게 진짜 뭐 우리나라에서 제조가 되는 건지 우리나라 브랜드인지 이런 것도 한번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뭐 사실 몰라도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는데 그냥 그런 거 하나하나 조금 관심을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 물론 개인적으로는 뭐 네스킥 같은 제품을 더 많이 아마 과거에는 저 같은 과거 세대는 더 많이 접했는데 그래도 이제 동서식품 제티도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많이 요즘 친구들이 먹다 보니까 이제 저희 집에도 이제 많이 굴러댕겨요. 근데 이걸 한번 들어가 볼게요. 동서식품을 들어가 봐야겠죠? 자, 브랜드 소개부터 들어가면 뭐 제티, 밑대. 밑대도 동서식품 거였네. 네. 자, 여기 1994년 발매 이후 아롱이 다롱이 캐릭터와 함께 대표 초코 드링크로서 자리매김해왔습니다. 뭐 딱히 설명은 없는데? 국산 제품이라는 얘기인 거죠? 네. 밑대 같은 경우에 이탈리아로 따뜻한 온화한이라는 뜻으로 꽁꽁 얼어붙은 추운 겨울 마음까지 따뜻하게 녹여줄 핫초코입니다. 뭐 그렇다네요. 네. 근데 이게 뭐 딱히 뭔가 브랜드에 대한 소개는 없는 것 같아요. 왜 없지? 좀 더 제품 브랜드에 대한 소개가 없어요. 네, 그냥 그렇답니다. 그냥 국산인 걸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냥 그렇다 치고. 자, 이제 제가 해보려고 하는 거는, 자, 우유를 넣지 않은 이런 그냥 커피, 액상 상태의 커피에다가 제티를 타서 녹이면 과연 어떤 맛이 날까? 기본적으로 유제품에다가 제티를 타면 당연히 맛있겠지. 당연히 맛있을 거예요. 그쵸? 맛있겠죠? 근데 과연 뜨거운 커피류에다가 제티를 타면 어떤 느낌이 날까? 그냥 궁금해. 안 궁금하다고? 나 관심 없다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관심 없을 수 있어. 그냥 나 혼자 해먹는 거지. 자, 그런 면에서 제가 요 파이크 플레이스 로스트 이 액상 상태의 원액은 아니고 이 아메리카노에다가 한번 제티를 타보겠습니다. 맛이 뭐 그지 같을 수 있는데 그래도 한번 시도해 볼게요. 먼저 우유 제품들을 좀 치우고, 자, 먼저 제티를 하나 까고, 집에 뭐 초콜릿이나 핫초코 제품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냥 사실 저는 집에서 이런 거 저런 거 막 섞어서 막 먹거든요. 뭐 밀크티에다가도 섞어 먹어보고 막 뻘짓을 많이 해요. 물론 맛이 딱히 있던 적 별로 없어. 자, 지금 제가 커피 제품에다가 파이크 플레이스 로스트에다가 어차피 이거 뭐 액상 상태의 커피가 남겨봐야 뭐 산패돼서 맛도 없어져요. 이런 커피들을 한번 따잖아요.
그럼 냉장고에 한번 넣어놓으면 벌써 맛이 조금씩 갑니다. 그 다음에 먹을 때는 뭔가 쓴맛이나 불편한 느낌들이 실제로 많이 나거든요. 그런 게 전 개인적으로 싫은데, 어차피 이런 식으로 이제 소모해 버리는 거죠. 뭐 애끼다 똥 된다고, 물론 아껴서 돈이 될 만한 경우도 있겠지만 애낀다고 다 좋은 게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식품 관련 쪽은 빨리빨리 소진하고 나눠주고 이래야지, 애끼다가 또 쟁겨놓으면 다 유통기한 지나고 버려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여러분 너무 애끼지 마시고 주변 사람들과 항상 나눠 먹는 미덕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너나 잘해라 이놈아 또 그러겠지. 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오, 달어. 오, 달어. 근데 생각보다 맛이 없진 않아요. 진짜 좀 달아서 그렇지, 약간 그 뭐지, 옛날에 그 코코아 아세요? 코코아? 그 자판기 누르면 코코아 나오는 거 있잖아요. 딱 그 맛이에요. 진짜 물탄 코코아. 근데 좀 진해 느낌이. 옛날에 그 자판기에 보면 이제 초콜릿이나 코코아라고 해서 누르면 이 분말 타입의 코코아에 이제 뜨거운 물 부어갖고 나옵니다. 모르시죠? 요즘 세대들은 잘 모를 거야. 저희 때만 하더라도 이 자판기 커피나 이 자판기 음료가 좀 뭐랄까, 뭐 대학가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편의시설 주변에 항상 있어서 그런 걸 많이 먹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랬죠. 학교 근처에 뭐 캔 타입을 이제 파는 자판기도 있었지만, 특히 겨울철에는 뭐 율무차, 뭐 우유 이런 거 많이 먹었거든요. 학교 다닐 때. 그래서 이제 그것도 그 종이컵을 이제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다 먹고 나면 찌그러뜨려 갖고 뭐 컵으로 막 제기차고. 아니야? 나만 그랬어? 뭐 족구하고 그러거든요. 그 선배들이. 나도 그런 거 썩 좋아하진 않았는데, 그때 당시 이제 저희 운동권 선배들이 맨날 담배 피고 그 자판기에서 그 내려 먹으면 그걸 막 족구하고 놀아. 아무튼 그랬어. 네. 여기 한번 우유를 타볼게요, 그럼 또. 자, 우유를 좀 타보면 느낌이 또 어떨까? 달어. 근데 맛은 있는데? 많이 달아. 많이 달다! 네. 제티를 하나 넣지 말고, 반을 넣을 것 같습니다. 네, 괜히 했어. 에이씨. 아이씨, 나 진짜, 뻘짓했어, 진짜. 괜히 쓸데없는 거 해갖고, 재료를 낭비했네. 아무튼, 커피 제품과 초콜릿 메뉴는 기본적으로 궁합이 꼭 나쁜 건 아닌데, 기대한 만큼의 썩 좋은 결과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카누 에티오피아 아리차 지금 뜨겁게 마시던 걸 좀 식혀서 먹어보고 있는데, 확실히 맛이 에티오피아 느낌의 커피의 맛이 좀 잘 나타납니다. 입안에서 이렇게 퍼질 때 그 특유의 그 과일 맛의 느낌들이 입안에 좀 잘 풍미들이 느껴져요. 딱 먹으면 에티오피아 커피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 만큼 뭔가 맛과 풍미가 나쁘진 않네요. 근데 진짜 향이 잘 났어요. 네, 꽃향이나 열대과일의 향이 잘 나서 그런 향들이 꾸준히 다 모든 제품이 잘 나면 좋은데, 그게 조금 아쉬운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그래도 괜찮다, 전 그런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네요. 예전에는 꽤 제가 혹평을 했는데 한 서너 번 다시 먹어보니까 나름 매력이 있는 커피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뒷맛에 쌉싸름한 맛들이 기본적으로 좀 많이 깔려있다 보니까 조금 단맛과 깔끔한 클린컵을 좀 더 내세웠으면 어떨까, 그런 아쉬움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맥심이란 회사에서 내세우는 커피들이 특유의 쌉싸름한 느낌들이 다 있어. 뭐 드립백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 꼭 써야만 커피인 건 아닌데, 좀 그런 느낌을 좀 더 깔끔하게 연출해주면 어떨까 싶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뭐 아무튼 그렇고, 네, 쓸데없는 커피 여러 가지를 또 한번 테스팅 해봤고, 댓글이 하나 있는 게 있어서 한번 소개하고서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 합니다. 우리
엑시트 도어님, 네, 탈출문님께서 댓글 하나 달아주셨어요. 뭐 항상 감사합니다. 와, 이번에 이디야 RTD 음료가 나왔다고 해서 주변 CU 편의점 다녀봤는데 없어서 아직 못 마셔봤어요. 이씨 아저씨 드셔보셨는지 궁금해요. 라고 쓰셔서 제가 사왔어. 제가 주말에 서울 돌아다니면서 사왔어. 참고로 CU 편의점 가면 다 있더라고요. 다 있는데 어디는 좀 재고량이 부족하고 어디는 다 있었던 것 같아요. 다 있었어요. 근데 제가 하나만 샀어요. 하나만. 일단 라떼만 샀습니다. 이게 총 3가지가 나오더라고요. 토피넛이랑 돌체, 뭐 콜드브루 돌체랑 토피넛, 그리고 이제 카페라떼 3가지가 나왔는데 일단 가격이 비싸. 2,500원이에요 2,500원. 물론 컵 사이즈가 작진 않았는데 2,500원이라는 돈이 과연 이런 가공 커피를 먹기에 적합한 가격인가에 대해서 저는 사실 조금 퀘스천이 듭니다. 뭐 네 기준으로 모든 걸 판단하느냐? 그럴 수밖에 없죠. 저도 이제 인간인지라 내 기준으로 모든 상황을 분별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다른 사람의 기준으로 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제가 하는 얘기가 말 같지도 않고 설득력도 없을 수도 있는데 저는 가공 커피는 2,000원대 안짝이 좀 적정 가격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컵 제품을 출시했으면 1,800원? 네. 뭐 그 정도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뭘 할 거냐면 이디야 RTD 그 카페 라떼 제품이랑 지난번에 먹었던 그 오리진 카페 라떼랑 같이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오리진 제품 같은 경우에 마트에서 또 프로모션을 해서 1,200원인가 싸게 팔더라고요. 하나 집어왔죠. 당연히. 물론 다른 제품들도 먹을까 했는데 굳이 혼합음료 제품들을 사서 리뷰하는 게 의미는 없을 것 같아서, 왜냐면 사실 달큰할 거 아닙니까? 먹으나 마나 달큰하겠지. 맛이 없진 않을 것 같아요. 다 맛있겠지. 근데 이제 기본인 이제 카페 라떼 제품이 조금 더 저희 방송과 취지가 맞을 것 같아서 다음에 뭐 심심하면 안 먹어봤던 것도 리뷰해 보도록 할 거고요. 일단은 지금 중심이 돼야 될 기본 커피 메뉴를 조금 골라봤습니다. 그래서 빙그레 아카페라랑 이디야 RTD 그리고 이제 동원에서 나온 이 오리진 카페라떼 3가지를 같이 한번 비교해 볼 생각이고요. 지금 RTD 음료가 이번에 이디야가 출시된 게 아무튼 2,500원이에요 2,500원이라서 가격대가 물론 이제 뭐 2+1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5,000원에 이제 3개를 사 먹을 수 있는 거죠. 5,000원에 3개면 사실 나쁘진 않아요. 왜냐면 개당 1,700원? 네, 좀 안 되는 가격이니까 그 정도 가격이면 참 괜찮은데 하나에 2,500원씩 주고 먹기엔 조금 뭔가 깔짝지근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물론 어쩔 수 없이 샀어요. 네, 이제 리뷰를 해보고 싶어서 딱히 먹고 싶진 않았는데 궁금하기도 하고 방송 소재로서 이제 좀 활용하는 측면도 있다 보니까 이제 원치는 않지만 이제 샀습니다. 네, 아직 맛은 안 봤고 좀 이따 이제 맛을 보도록 하겠고요. 이디야 카페를 제가 이번 주 1월날이죠. 네, 1월날 한번 갔다 왔는데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으러 갔었어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물론 이제 뭐 특별하진 않습니다. 뭐 이런 프랜차이즈 아이스 아메리카노 뭐 다 그저치 뭐 생각하는데 이게 지점들마다 커피 맛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먹었던 게 한 달 전이었나요? 저기 성신여대 쪽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그때 이디야에서 먹은 이후로 지금 한 달 만에 지금 먹은 것 같은데 솔직히 좀 썼어요. 많이 썼어요. 많이.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왜냐면 딱 먹자마자 탄향이나 탄맛은 안 올라왔는데 쓴맛이 너무 세니까 한 2모금 먹고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냥 가다 버렸어요. 네. 뭐 커피 싸다고 무시하는 거냐?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전에 맛있게 먹었던 이디야 커피와 느낌이 너무 달라서 도저히 안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한 2모금 먹고서 이제 뭐죠? 우리 그 도로 쪽에 물 빠지는 데 있잖아요. 거기다 이제 커피를 좀 부어버리고 분리수거를 했는데 좀 아쉬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점들마다 커피 맛에 좀 차이가 있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아쉬웠고, 물론 뭐 원두의 상태가 요즘 여름철이라 뭐 안 좋을 수도 있겠죠. 네,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만 굳이 그냥
실드를 치자면 그냥 지점별로 맛의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아무튼 우리 엑시트 도어님도 이제 RTD 혹시 드셨으면 나중에 제가 방송 이번에 하고 나서도 꼭 자기의 느낌을 좀 전달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냥 저는 좀 이따가 이제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댓글은 하나 달아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이제 또 다음 순서로 한 주간 동안 눈에 띄는 기사거리를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그냥 뭐 아시겠지만 기사를 선정하는 기준은 그냥 내 느낌이야. 딱히 뭐 없어. 그냥 내가 봤을 때 한번 얘기해 볼까? 뭐 이제 그러면 하는 거야. 뭐 그냥 뭐 이렇게 의미를 두고 하진 않아요. 네. 창업경영신문이라는 곳에서 커피 시장은 그린라이트라고 하면서 기사를 하나 올렸어요. 네, 뭐 광고성 기사일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은 볼까요? 우리나라 성인 매일 커피 한 잔 섭취, 브랜드보다 커피 맛이 중요하다. 한국의 연간 커피 소비량은 세계 평균의 약 3배에 달한다는 보고가 있다. 이를 방증하듯 우리나라 커피 시장의 규모는 갈수록 커지고 카페 창업률도 매년 높아지고 있다. 뭐 이것저것 저쩌고 이제 써 있습니다. 여기 돼 있기로는 카페 창업을 이제 서울이 가장 많이 한다는 얘기로 나오는 것 같네요. 네. 그 밖에 지방 지역들은 2021년도 기준으로 해서 조금 많이 하향하는 느낌으로 지금 도표가 나와 있고요. 통계적으로 살펴보면 커피 산업은 성장하고 있으나 업종 전체에 수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으며 최근 코로나19 효과로 무엇보다 차별화된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라고 이제 글을 써 있어요. 그러면서 조금 예전 자료를 갖고 왔는데 커피 전문점 이용 및 홈카페 관련 조사 2017년도 자료를 보여주면서 커피를 주로 마시는 장소는 집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 카페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글을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프랜차이즈보다는 커피 맛이 좌우한다는 것이 그리고 거리적인 부분 역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입지 분석의 필수임을 시사하고 있다 라면서 이제 좀 기사를 올려주셨는데 이게 왜 그린라이트라는 거지? 뭐가 그린라이트야? 아니 그린라이트라고 한다는 거는 좀 뭐라 그럴까? 좀 긍정적인 부분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도대체 뭐가 긍정적이라는 거죠? 최근 카페 창업률이 둔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폐업 대비 창업이 많아 시장 내 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카페는 이처럼 신규 매장의 진입 장벽이 낮으면서 동일 상권 내 매장별 매출 차이가 커 상권 입지나 수요 특성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중요하다. 이런 글은 솔직히 아무나 써줄 수 있지 않나요? 네, 그냥 심심해서 갖고 왔는데, 실제로 카페 창업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실제 학원생들 중에 거진 20-30%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2-3분 정도는 이미 창업을 염두에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창업할 생각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만큼 이제 자영업자 시장에 뛰어들려고 하는 현재 예비 창업자들이 많다라는 걸 이제 시사하는데, 사실, 저 역시도, 네, 미쳤구나. 막 트름 나오고. 저 역시도 잠재적으로는 예비 창업자로 볼 수 있지만, 제가 사업을 안 하는 이유는, 아직 사업에 대한 확신도 없는 것도 있고요. 사업을 하는 게 맞다라는 판단이 안 서서 그래요. 왜 안 쓰겠습니까? 과연 그 많은 리스크를 감당하고 내가 그만큼의 돈을 투자하는 게 어떤 준비가 안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창업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그냥 학원 다니듯이 한 1-200만 원 가지고 시작해 볼 수 있으면 다 하는 게 좋아. 그쵸?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해서 후회 안 해서 후회할 바에는
해보고 후회하는 게 낫다. 이런 얘기 참 많이 하는데, 그런 면에서 카페 시장에 한번 창업을 하고 도전을 해보는 거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돈이 많이 안 든다면.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수차례 창업을 해보고 남의 돈 가지고 사업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조금 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조심스럽게 이제 접근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창업을 한 번도 안 해봤다 그랬으면 벌써 뭔가 창업하겠다고 이미 난리 쳤겠죠. 근데 여러 차례 창업을 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봤을 때 정말 쉽지 않아요. 이게 진짜 그냥 말로만 쉽지 않아가 아니라 진짜 어려워요. 진짜. 한마디로 얘기해서 내가 우리 반에서 1등 하는 거하고 똑같아. 뭐 이렇게 얘기하면 난 1등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1등 안 해본 사람 그렇게 얘기하면 모르겠는데, 자, 우리가 뭐 학교를 좋은 대학 가는 게 인생의 행복을 정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예를 들어 한 반에 60명이라 치고, 물론 요즘은 한 2, 30명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만, 뭐 저희 세대만 해도 한 50명 정도 됐거든요. 뭐 이제 학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희 반만 해도 한 50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내 고등학교 때. 그러면 한 반에서 그래도 인서울, 그래도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을 가는 애들이 보통 이제 10%에서 1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10위권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이 이제 보통 이제 인서울 쪽 대학을 갔어요. 저희 때만 해도. 그러니까 보통 20등에서 30등 이제 내려가면 거진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뭐 한 지방대 가거나 아니면 진짜 막 서울에 있는 대학이지만 거진 언저리에 있는 대학, 진짜 막 끝에 있는데 뭐 그런 데 간다고 생각하면 성공 확률이 그만큼 낮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카페 하는 것도 똑같아. 그러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카페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인서울에 가면 성공했다 이렇게 보는 것처럼 그래도 성공했다라고 볼 수 있는 그 뭐랄까 그 가이드라인 안까지 들어오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이러지? 왜 이렇게 목이 미친 거지 내가? 아니 뭐 녹음을 하면 좀 컨디션이 좋아야 될 거 아니야. 왜 이래? 자, 이렇듯이 좀 어느 한 일정한 커트라인 안에 들어오기까지가 정말 어렵잖아요. 그것처럼 자영업자는 더 어려워요. 진짜로. 그러니까 뭐 차라리 공부라도 하는 거는 좀, 물론 요즘엔 돈도 많이 든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인서울 대학 보내는 것도 정말 돈이 많이 깨지는데, 그러니까 이 사업한다라고 하는 게 1, 2천만 원 갖고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특히 이런 뭐 예를 들어 우리는 뭐 배달 장사를 할 거다. 그래서 뭐 진짜 뭐 인테리어도 안 하고 뭐 시설비만 놓고 한다. 뭐 그러면 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럴싸하게 인테리어하고 장비 갖춰놓고 하려면 뭐 최소한 그래도 1억 가까이 들어요. 그러면 그 돈을 투자한다고 했을 때 과연 거기에서 내가 거둬들일 수 있는 이익을 생각해 본다면 참 미미하죠.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성공의 확신이 좀 덜한 분야가 이 자영업인데, 특히나 뭐 카페는 또 같은 자영업 중에서도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이걸 그린라이트로만 볼 게 아니라 조금 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근데 이런 기사들이 좀 물론 긍정적인 측면에서 기사를 다룬 거긴 한데도 너무 그렇다고 또 비관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겠죠. 무조건 뭐 비관적으로만 보라는 건 아닌데 조심스럽게 돌다리도 두들기면서 가는 게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그냥 또 쓸데없는 제 헛소리였고요. 네, 또 한 가지 기사는 이제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7월부터 식당, 카페, 자정까지 영업, 자영업자는 숨통이라는 기사인데, 솔직히 좀 기분 좋은 기사죠. 왜냐면 워낙 침체되어 있던 소비 시장을 조금 더 활발하게 해줄 수 있는 기사라서. 근데 한 가지 우려스러운 거는 아직까지는 확진자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백신을 접종하는 접종률도 올라가고 있는 반면에 좀 우리가 이런 거에 조금 이제 많이 느슨해졌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저 역시도 이제 느슨하죠. 왜냐면 이제 이 국민적 피로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이제 좀 아예 나몰라라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뭐 내가 걸리겠어? 뭐 이제 이런 생각도 사실 좀 있고, 예전만큼은 좀 더 예민하게 좀 반응을 안 하고는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제재를 풀어줘도
우리가 예전에 하던 어떤 방역 수칙들은 좀 꾸준히 좀 지켜주셔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무튼 기쁜 소식입니다. 네. 다시 이런 다중시설의 영업 제한이 좀 최소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회활동을 한다거나 이런 생계수단을 활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소득 활동에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사가 나와서 좀 그나마 다행이고, 그래도 아직까지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지된 상태예요. 그래도 일반적인 자영업자들의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기사인 것 같고요. 빨리 코로나가 조금 좀 종식이 돼서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기를 좀 솔직히 바라고 있습니다. 뭐 그래야 뭐 좀 소득 활동도 편하게 할 수 있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도 조금 눈치 안 보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아무튼 기사거리가 또 있나? 찾아볼게요. 눈에 띄는 기사 두 가지가 있어서 또 한번 언급을 해볼까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별다방의 커피 배달이라는 기사와 전국 카페 사장연합회 스타벅스 배달 서비스 확대는 골목 상권 침해, 그래서 반발이라는 기사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스타벅스는 대기업으로 봐야겠죠. 일반 뭐 법인 형태의 뭐 개인 사업자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규모가 크고, 그리고 또 전문적인 어떤 뭐랄까 운영을 하고 있는 커피 기업이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 소규모 카페 이제 연합회에서 이제 반발이 나타났습니다. 일단 별다방 커피 배달부터 보면, 한국은 배달공화국, 배달의 왕국으로 불린다.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으로 온갖 종류의 음식을 손쉽게 주문할 수 있어서 뭐 편리하다.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막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많은 그 비용이 이 커피 시장뿐만 아니라 이 배달업계에 뛰어들고 있다. 그리고서 시장 규모가 상당히 크다. 이런 내용이면서 지금 스타벅스 코리아죠. 이마트 측 입장에서도 이거를 방관하기엔 너무 아까운 거죠. 그런 면에서 또 코로나 시기로 인해서 이런 게 좀 더 앞당겨진 것 같습니다. 사실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이런 전문 배달 업체 분야를 스타벅스가 과감하게 뭐 뛰어들 필요성이 있을까라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제 이 상황 자체가 이제 배달업계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 스타벅스가 지금 배달을 하고 있는 매장이 이제 부분적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6개밖에 없고요. 근데 이달 중순쯤부터는 서울과 수도권에 80여 개에서 100개 매장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스타벅스 커피를 즐겨 마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죠. 왜냐면 실제로 스타벅스 이용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운전을 하면서도 느끼는 게, 스타벅스 드라이브 스루 매장들은 막 줄을 길게 늘어서 있는 거를 자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왜 밀리지 싶으면 이제 스타벅스 드라이브 스루 때문에 차들이 이제 대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 걸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스타벅스 이용자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걸 시사하는 건데, 그런 면에서 이제 전국 카페 사장 연합회에서도 이제 반발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여기서 내세우는 거는, 스타벅스는 딜리버리 서비스 대상 지역을 수도권 일대로 늘렸다. 그러면서 전국 카페 사장 연합회는 커피 시장에서 50%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는 스타벅스가 독과점이 아닌 독과점을 하는 상황에서 독점적 지위를 더 공고히 하기 위해 배달 서비스 확대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전국 카페 사장 연합회는 개인 카페, 프랜차이즈 카페 등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모인 단체다. 카페 사장 연합회는 스타벅스의 상생에 대한 입장을 요구했다. 스타벅스의 딜리버리 서비스 확대를 골목 상권 침투라고 보는 카페 사장 연합회는 스타벅스의 답변에 따라 시민단체와 연계한 운동을 펼치거나 스타벅스 본사 및 수도권 매장 앞에서 1인 수위를 벌이겠다는 입장이다. 뭐 그렇다고 하네요. 전국 모든 스타벅스 매장에서 딜리버리 서비스를 할 텐데 그 전에 상생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서울은 25곳 자치구별로 딜리버리 매장을 하나씩 제한하는 등의 방식을 제한하려고 한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뭐 저는 이렇게 뭐 반발을 하는 게 꼭 나쁘다고 보지는 않는데, 저는 그 이전에 스타벅스와 경쟁을 할 만큼의 이 자영업자이신 카페 사장님들이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네. 물론
우리가 과거에 이렇게 대형 이런 쇼핑몰들이나 이 마트들이 많이 입점되면서 뭐 상권을 파괴한다 뭐 얘기했는데, 오히려 또 상권을 살리는 영향을 주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대형 쇼핑몰들이 지금 죽고 있죠. 오히려 그런 면에서 이런 개인 카페들이 조금 더 서비스를 강화하고 또 소비자들이 원하는 니즈를 충족해 준다면 얼마든지 경쟁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저같이 스타벅스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은 오히려 개인 카페가 조금 더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해주고 높은 퀄리티의 커피와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뭐 얼마든지 갈 용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스타벅스도 이용 안 하지만 개인 카페들이 뭐 프랜차이즈고 개인 카페고 간에 좀 너무 좀 문제가 될 만한 여지가 많은 게 사실 많아요. 예를 들어 똑같은 가격인데 커피도 시원찮다든가, 뭐 커피 맛도 항상 일관적이지 못하다든가, 뭐 그리고 딱히 가격이 싸지도 않다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좀 단점들을 보완하려고 좀 먼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그냥 무조건적으로 스타벅스 쪽에 뭐 이렇게 항의를 하기보다는 그 이전에 우리가 스타벅스와 상대할 만큼의 퀄리티를 만들어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다고 봐요. 네, 물론 이렇게 요구하는 것도 나쁜 건 아닌데, 그 이전에, 이런 걸 또 이제 뭐라 그럴까, 자신들의 의견을 어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어떤 소비자들이 자사의 카페를 더 찾을 수 있게끔 서비스를 증진하는 부분도 분명히 필요하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한번 기사를 다뤄봤습니다. 역시 스타벅스는, 대한민국에서는 정말 넘사벽이야. 아무튼 정말 많이 이용하는 것 같아.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 기사거리는 이 정도밖에 없는 것 같고요. 뭐 딱히 눈에 확 뜰만한 좀 그런 기사는 눈에 안 보였습니다. 뭐 사실 커피 제품이 너무 많죠. 특히 뭐 프랜차이즈에서 내세우는 커피까지 생각하면 정말 제품군도 다양하고 지금 먹어보고 싶은 것도 상당히 많아요. 물론 뭐 빅사이즈 커피부터 해서 뭐 저렴한 커피, 비싼 커피, 또 이렇게 일반적으로 가공되는 커피, 정말 끊임없이 새로운 상품들이 생산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정말 전 아직 먹어보지도 않은 커피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지금 제가 최근에 먹었던 커피 한 가지 리뷰해 보려고 하는데, 리던 커피라고 하는 이제 순창에서 발효 커피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순창에서 지금 커피를 수확했다, 프리미엄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라는 어떤 기사를 소개한 적이 한번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이런 얘기를 방송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학원에서도 이제 이런 걸 잘 모르시기 때문에 같이 이제 정보를 전달해 드리거나 이제 공유하는데, 지금 기사에 나온 거는 아라비카 종인 크리스탈 마운틴과 만델리 품종이 각각 200주와 130주가 재배되고 있다. 그래서 커피 재배 기술력을 높이기 위해 커피 발화 시험을 진행하고 추계 원예학 회지에 관련 내용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러면서 뭐 이제 커피 원두를 가미한 프리미엄 상품 출시할 계획이라고 이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겸사 요 커피 제품들을 찾아보던 중에 순창 발효 커피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 학원생들 중에 한 분이 이 제품을 이제 사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거를 뭐 어거지로 사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제 그분이 이제 궁금하니까 이제 직접 사셔서 이제 같이 좀 먹어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사가지고 오신 거죠. 참고로 이게 드립커피가 티백이 5개인데 1,500원입니다. 그럼 거진 개당 2,000원이죠? 2,000원이 넘는 거죠. 그리고 택배비가 별도예요. 저는 처음에 또 목이 왜 이렇게 잠기지? 저는 이게 처음에 순창에서 직접 재배된 커피를 이렇게 가공 커피로 나오는 건 줄 알았는데, 조금 저도 정확하게 정보를 찾아보지 않은 거죠. 근데 이제 알고 봤더니 이거는 한국형 유용균주, 국내 고유 토착 발효 균주를 융합하여 이제 만든 제품이라는 내용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생산된 커피가 아닌 일반 생두에다가 그러니까 발효를 시켜가지고 카페인도 낮추고 커피의 맛을 이제 변화시킨 거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제 순창 커피인 줄 알고 먹었는데 조금 속은 듯한 느낌이 들어서 조금 아쉬웠어요. 그래도 이제 조금 경험을 좀 말씀드리자면,
제가 원래는 드립백을 하나 얻어와서 지금 먹으면서 리뷰하려고 했는데, 그냥 별로 맛이 특별하지 않아서 안 갖고 왔습니다. 이걸 보면은 이제 기존에 이제 수입된 생두를 한 4가지 정도가 섞여 있어요. 원산지가 콜롬비아 40%, 브라질 40%, 케냐 10%, 코스타리카 10%. 그래서 이제 포블랜드죠. 그래서 이제 중남미 커피에 케냐 커피가 약간 섞여 있는 스타일의 커피인데요. 순한 발효 드립 커피백이라고 해서 이제 좀 제품명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조원은 대한다업 주식회사 DTN 커피라고 나와 있는데, 일단 요 커피를 제가 이제 학원생들과 같이 먹어봤죠. 네, 일단 바로 커피의 특성이 뭔가 이렇게 명확하게 나타난다고 얘기하기는 좀 그런 게, 그냥 맛은 평이했는데 특별하다고 얘기하자면 조금 더 이 단맛이 좀 잘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과일의 단맛 같은 게 뭐 풍부한 향이나 풍미가 전달되진 않았지만 약간 과일의 단맛 같은 게 조금 더 은은하게 잘 올라와서 꽤 괜찮았습니다. 맛있었어요. 맛은 있었는데 솔직히 이 개당 2,000원씩 주고 먹을 만큼의 개성이나 특별함이 느껴졌다라고 얘기하기엔 조금 애매했습니다. 그냥 맛은 확실히 좋았지만 뭔가 아쉬웠다. 그래서 특히 블렌드 커피의 특성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하나의 하나의 이제 원산지의 커피로 이런 개성을 좀 살려줬으면 어땠을까? 왜냐면 블렌드 커피들이 조금 워낙에 시중에 유통되는 게 워낙 많으니까 그냥 먹었을 때 무난한 맛. 근데 특별히 비싼 돈을 주고 먹기에는 조금 아쉬운. 왜냐면 요즘 드립백들이 물론 개인 카페들이 2,000원, 3,000원짜리가 많은데 시중에 유통되는 게 이제 1,000원에서 1,500원대에도 괜찮은 그 드립백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거와 비교할 때는 조금 경쟁력이 좀 떨어지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좀 뭔가 조금 아쉽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 이런 면에서 커피 리뷰 제가 마셔봤던 거 간단하게 한번 해봤고요. 자, 막간의 쉬는 타임으로 제가 좀 언급해보고 싶은 영화가 한 편 있어서 한번 얘기 짤막하게 하고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어줍지 않게 이런 영화 드라마 리뷰하지 마, 뭐 때려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냥 내가 한마디 하고 싶어서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고가하지 마세요. 재미없나? 하긴 뭐 제가 뭐 이런 걸 전문으로 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원래 자기가 잘하는 것만 해야 돼. 근데 또 커피만 하면은 좀 딱딱할 수 있어서 좀 다른 얘기들도 좀 많이 좀 넣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영화 같은 걸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제 유일한 취미가 이제 이런 거예요. 왜냐면 돈이 많이 안 드니까. 뭐 영화 한 편 보는 게 기껏해야 10,000원 정도면은 비싼 건 아니잖아요. 다른 거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취미 활동하는데 사실 영화 한 편 보는 거는 뭐 집에서 앉아서 보는 것도 요즘에는 뭐 VOD 서비스 같은 거 뭐 다 스마트 TV를 결제하면 10,000원이 안 되는 돈으로 영화 한 편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세상이 정말 편하고 좋아졌죠. 그런 면에서 이 영화나 음악 이런 것들은 우리의 좀 정서를 좀 더 함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면서도 가성비가 뛰어난 어떤 그런 저는 취미 활동이라 보는데, 그런 면에서 오늘은 서홍시 수부라고 하는 중국 코미디 영화를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해요. 뭐 추천까지는 아니고 내가 추천해서 욕 오지게 먹을 거 아니야. 말 같지도 않게 집어쳐! 뭐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냥 제가 이런 영화를 볼 때마다 좀 느껴지는 것들이 있어요. 물론 모든 영화가 느낌이 오진 않습니다. 그냥 재미있게 보고 마는 영화도 있는데, 이 영화는 좀 보고 나면 조금 돈에 대한 생각을 한 번쯤 해볼 수 있어서 또 가볍게 볼 수 있는 영화예요. 그러니까 B급 영화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내용을 좀 설명을 들려보자면, 영어 제목은 Hello, Mr. Millionaire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억만장자라는 얘기죠. 안녕 억만장자. 이게 원제는 서홍시 수부. 그러니까 이제 서홍시의 부자.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맞죠? 아닌가? 이 수가 머리 숫자인데 뜻을 모르겠어. 뭐 이렇게 좀
최고다 뭐 이런 뜻인가? 아무튼 이 서울시에 살고 있는 이제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이제 저는 사실 중화권을 예전에 이제 홍콩 영화만 생각을 해가지고 배우들을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좀 얼굴에 눈에 많이 띄는 배우들이 있는데 좀 볼까요? 지금 요 영화를 검색을 해보고 잠시만요. 누구냐? 이 심등이라고 하는 배우랑 송은화라고 하는 배우는 좀 뭐랄까 중국 영화에서 많이 보이시는 분인 것 같아요. 심등의 주연작들을 보면 다 모르는 거네. 아무튼 중국 감독 연비 뭐 하시는 분이야? 필모그래피가 별로 없는데 본 영화가 아무것도 없어. 근데 왜 감독이 두 명이죠? 성시수부, 연비와 팽대마. 이유가 뭘까? 이 무식한 거 티내고 있어. 아무튼 감독이 두 사람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그 영화 정보에서는 뭐 아무튼 감독이 두 명이래요. 뭐 전후반이 나뉘어서 한 건가? 아니면 친구인가? 왜 감독이 두 명인지는 나도 모르겠어. 아무튼 여기 송은화 같은 경우에는 요즘 중화권 영화에서 눈에 많이 띄는 이쁜 여주인공으로 나오고, 이 심등 아저씨도 이제 좀 낯이 익은데 딱히 어디에서 봤는지에 대해서 딱 명확하게 머리에 그려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작품을 좋아하는 이유는 주성치 영화스러운 느낌이 약간 있어요. 그러니까 루저들,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 루저인 주인공이 인생이 좀 역전되는, 그리고 좀 뭐랄까 좀 정신 차리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B급 정서로서 아주 좀 뭐랄까 구성이 좀 잘 갖춰져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B급 영화 그러면 좀 가볍게 보면서 좀 뭔가 좀 던져주는 메시지 같은 게 좀 있는 그런 경우가 좀 있는데, 좀 요 작품이 이제 그런 느낌이에요. 자, 내용을 좀 보자면 이제 이름은 왕뚜오이라고 하는 남자 주인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 주연 배우가 여기 영화에서는 왕뚜오이라고 하는데, 이제 삼류 이제 축구 구단에서 이제 골키퍼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좀 축구 실력이 뛰어난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이제 이 축구를 직업으로, 골키퍼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축구 경기를 좀 승부 조작을 하려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이제 제안을 받아요. 그러니까 상대편이 3골을 넣게 해주면 20만 위안을 준다고 어떤 대가를 제안합니다. 20만 위안을 제가 계산해 봤더니 지금 현재 지금 위안화 가격이 1위안이 174원입니다. 174원.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계산을 지금 해보니까 3,480만원 정도가 나오는데 꽤 큰 돈이죠? 네. 뭐 적은 돈은 아닌데 뭐 솔직히 그 돈 받고 하기엔 좀 그런 것 같아. 뭐 한 30억? 30억은 너무 셌나? 한 3억 5천 정도 주면은 나 같은 사람은 한번 해볼 용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주인공이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제안을 수락하지 않아요. 네, 제안을 수락하지 않는데 신기하게도 승부 조작을 제안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5대 0으로 집니다. 차라리 돈을 받는 게 더 나았겠지.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왜냐면 어차피 5대 0으로 졌으니까. 그러니까 워낙에 실력이 없는 팀인데 자기 딴에는 이제 자존심을 내세우겠다고 했지만 승부 조작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참패를 당해. 그래서 이제 감독이 이제 책임을 지라고 합니다. 네, 원래는 감독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 골키퍼한테 책임을 지라고 해요. 그래서 이 삼류 그 구단에서 이제 잘려요. 자기 친구랑 함께. 그러니까 자기 친구도 약간 조금 좀 무능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루저들이야, 루저. 한마디로 루저들의 모임이야.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인 거죠, 나 같은 사람. 아무튼 잘려서 이제 기분 더럽게 운전을 하고 가다가 그 뺑소니 공갈 협박범한테 이제 뭐라 그럴까, 이제 뺑소니범으로서 이제 구치소에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재수 들을 게 없는 거죠.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막 갖다 부딪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차는 가만히 서 있는데 자기가 몸을 갖다 부딪혀. 그러면서 이제 막 이제 쓰러져가지고 이제 막 공갈 협박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와요. 이게 당한 거죠. 그런데 이제 구치소에 갇혀 있었는데
누군가 합의를 봐서 풀려납니다. 주인공이 좀 당황했겠지? 그래서 이 부인공이 이제 보험회사로 초대가 돼서 이제 좀 갑니다. 왜 갈까? 그래서 막 궁금해하면서 가. 근데 보험회사에 갔더니 그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는데 주인공의 둘째 할아버지의 재산을 본인이 상속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한 상속인이라고 소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뜬금없이 자기가 이제 유산을 받게 되니까 좀 당황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조건을 제시해요. 유산을 받으려면 테스트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중 첫 번째 테스트는 바로 축구 승부 조작에 응하지 않은 것. 그게 바로 첫 번째 테스트였대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그 테스트를 받고 있었던 거죠. 근데 아무튼 이제 테스트를 통과했다고 해서 이제 두 번째 테스트가 그 할아버지가 이제 유언을 영상으로 틀어줍니다. 그 두 번째 테스트가 1개월 동안에 10억 위안. 그러니까 한 얼마야? 10억 위안이면 한 1,700억 되겠죠? 네. 1,700억 정도를 모두 쓰래요. 이 테스트를 통과하면 300억 위안, 5조 원의 유산을 상속받게 된다고 합니다. 엄청 큰 부자인 거죠. 우리나라로 따져도 5조 정도면은 거진 삼성가인데 부럽다. 나에게도 좀 그런 제안을 해줘라. 내가 한 달 동안에 1,700억 다 써줄 수 있어. 나는 뭐 우리나라에서 1,700억 쓰는 거 어렵지 않죠? 네. 일단 빌딩 몇 개 사면 게임이 끝나.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렇게 쉽게 돈을 쓰게 제한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이제 딱 상상만 해도 좀 좋죠. 듣기만 해도 되게 좋은 얘기인데 1,700억을 하루에 60억씩 쓰면 다 쓸 수 있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했겠죠. 내 주인공은. 조건이 뭐였냐면 서울시 안에서만 합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쓸 것. 뭐 이제 도박도 안 되고 약물 같은 거, 뭐 마약 이런 거 안 된대요. 매춘도 안 되고 1개월 안에 어떠한 자산이라도 남기면 안 된답니다. 그리고 증여 기부도 안 된대. 그리고 인원을 고용하되 100명을 넘길 순 없다라고 또 제한을 뒀어요. 가치 있는 어떠한 물건도 파손할 수 없고 물건값을 높여 지불하면 안 되고 시장 가격의 최고액을 넘길 수 없다. 그래서 이 테스트에 대해서 어느 누구에게도 발설해서도 안 된답니다. 아무튼 당연히 수용을 해요. 근데 이 테스트가 자신이 없다면 포기하고 1,000만 위안 17억을 받는 겁니다. 반면에 테스트를 수락을 하고 300억 위안을 받아서 실패하면 한 푼도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무한이면 돈입니다. 어떻게 보면 포기하고 17억 받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그래도 이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죠? 1,700억이면은 한번 써볼만 하죠. 네. 나 같아도 한번 써볼만 하게 할 것 같아. 도전해볼 것 같아. 한 푼도 못 받아도 한번 도전해볼 것 같은데, 주인공도 역시나, 300억 위안을 받기로 선택을 합니다. 이 영화의 진행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 은행에 돈이 쌓여있는 걸 보여주는데, 진짜 어마어마하게 돈이 쌓여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미국 갱단들이 이제 은행을 터는 영화를 상상해보면, 뭐 그 이상의 이제 돈이 쌓여있는 걸로 이제 비추어집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걸 옮길 수도 없어. 그러니까 이거 한두 명 갖고 옮길 수 없는 그만큼의 어마어마한 양의 돈을 보여줘. 이게 1,700억이라고 그러면 이제 쓰라고 합니다. 아무튼 상당히 이 소재가 재밌죠? 저는 이제 재밌어서 이 영화를 이제 보게 됐어요. 처음에는 재미없을 줄 알았는데 상당히 이런 B급 정서가 마음에 받다가 나름의 이제 코드가 맞는 거죠. 아무튼 이제 제안을 수락하고 나서 이제 돈을 물 쓰듯이 씁니다. 그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그 돈을 운반할 때 거기에 보디가드 요원을 최대한 많은 급여를 지불해서 이제 고용도 하고 자기의 친구 이제 친형제처럼 지내는 친구에게 많은 돈을 주고 이제 뭐랄까 이제 직원으로 고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축구 구단을 찾아가요. 자기를 자른 축구 구단을 찾아가서 내가 이 축구 구단을 사겠다. 그래서 감독을 비롯한 그 구성원들에게 다 월급을 주고 이제 고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제 갑이 된 거죠, 다시. 그러면서 이제 그 구단이 써야 될 이제 숙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엄청 화려한 호텔을 찾아가서 내가 호텔을 통째로 빌리겠다, 한 달 동안.
그래서 숙박비와 식사비를 아주 통 크게 내니까 처음에는 우습게 보던 지배인이 깍듯이 대합니다. 뭐 현실이 그렇죠. 네, 돈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이만큼 큰 현실을 나타내는 이런 영화를 통해서 보여지는 건데, 사실 이 영화를 보면서 돈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적으로 많이 느끼는 건데 그거를 좀 더 비꼬듯이 또 재미있게 표현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이 영화를 보다 보면 이 여주인공, 나중에는 이 남자 주인공하고 이제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 이 송은아가 여기 영화에서는 이제 뭐라 그럴까, 약간 대리인, 변호사 그런 개념으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대로 돈을 쓰는지 이제 관리하고 감독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업저버죠. 이제 업저버 말 그대로 이제 감시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러면서 이제 옆에서 이제 뭐랄까 대리인 역할을 도와줍니다. 근데 이 여자인 이 송은아에게 남자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꽤 똑똑한 엘리트인데, 이 친구가 이 왕뚜어이한테 이제 어떻게 보면 돈에 매수가 됩니다. 처음에는 자기의 그 학식을 내세우면서 똑똑한 척 하다가 많은 돈을 주니까 정원사로 취직을 하는 그런 우픈 현실이 나와.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에서도 많이 비교가 되죠. 그러니까 돈만 많이 준다고 그러면 내가 그 집 개가 되는 한이 있어도 하겠다. 뭐 그런 거. 그러니까 돈만 많이 주면 사람들이 다 하잖아요. 사람도 죽이고, 뭐, 거짓말도 하고, 뭐, 다 나쁜 짓은 죄다 하는 것처럼 이 영화에서도 그런 것들을 비꼬듯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돈 쓰는 거를 두려워하다가 그냥 막 하고 싶은 대로 막 해. 그러면서 막 고용하고 돈 펑펑 쓰면서 그냥 자기의 이제 새로운 인생들을 설계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말 같지 않은 것에도 투자를 하고 이제 하죠.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터무니없는 말 같지도 않은 사람들의 생각을 지지하면서 이제 투자를 한 것이 신기하게도 오히려 돈을 벌어주는 역할이 됩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죠. 안 될 것 같았던 거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투자를 했는데 갑자기 대박 나는 경우 있잖아요. 뭐 비트코인처럼. 뭐 비트코인이나 이런 가상화폐가 크게 터질 줄 알고 투자한 사람이 있었겠어요? 그냥 뭐 괜찮겠지 하고 투자했는데 대박이 나는 그런 경우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영화에서도 그런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 같지도 않은 건데 그 일로 인해서 더 많은 돈을 벌게 되는 그런 에피소드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더 부자가 되는 거죠. 오히려 돈을 다 써서 거지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주인공이 당황합니다. 나는 돈을 써야 되는데 오히려 돈을 더 많이 벌고 있으니까 이제 미쳐버리는 거지.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서든 돈을 쓰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에피소드들을 창출해내는데, 오히려 계속 반대적으로 돈을 벌어들이는 사태가 생깁니다. 그러면서 옆에서 이제 지켜봤었던 우리 이 여주인공이 이 왕뚜우이라고 하는 사람이 상당히 따뜻하고 좋은 사람이라는 걸 조금씩 알게 돼요. 그러니까 조금 뭐랄까 마음이 열리는 거죠. 물론 그 전에는 이 사람이 돈이 많다라는 것들이 깔려 있어요. 얘가 정말 그지 같고 돈이 없었으면 여주인공이 사랑에 빠지기는 쉽지 않았겠지. 근데 아무튼 이 여주인공이 이제 사랑에 조금씩 눈을 뜨고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근데 마지막 부분에 여주인공이 납치돼요. 네. 물론 이거는 뭐랄까, 유산을 상속하기 위한 하나의 또 다른 테스트였던 거죠. 마지막 테스트. 여기 테스트가 뭐였냐면, 돈을 갖고 오면 네가 사랑하는 여자친구를 이제 놔주겠다. 이제 이런 조건을 제시합니다. 대신 이걸 하게 되면 문제가 뭐가 되냐면, 남을 위해 돈을 써야 되다 보니까 오존을 이제 받지 못하게 되는, 날아가는 거죠. 돈이. 유산 상속이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자친구, 이 유산을 상속받을 사람의 이 마지막 테스트를 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랑을 택합니다. 뭐 이 영화가 뻔하죠. 네. 이런 영화에서 사랑을 택해야 영화가 되잖아요. 물론 현실에서는 안 그러겠지. 현실에서는 그냥 죽게 내버려둘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영화에서는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서 돈을 가지고 가요. 그래서 돈을 포기합니다. 근데 이게 마지막 시험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유산을 상속받게 되는 것이 이 영화의 엔딩입니다. 근데 이 영화를 보다 보면은 우리가 돈에 대해서 평상시에 느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또 되짚어 보게 됩니다. 우리는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을 더 중요시하죠. 실제로 중요시합니다. 그러면서도 뭐 마치 내면의
내면을 더 중요시하는 것처럼 그럴싸하게 얘기하지만 사람들은 다들 외적인 것에 더 혹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돈이 얼마나 많느냐, 이 사람이 똑똑하느냐, 또 그런 것들이 그 사람을 전체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 물질적인 측면은 무시할 수 없는 거죠. 오늘날에도 이런 물질 만능주의는 매우 팽배해 있고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달리하게 되면 꼭 큰 돈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라는 걸 이 영화는 깨닫게 해줍니다. 물론 말 같지 않은 얘기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사실 많이 부러웠어요. 나도 저렇게 돈이 많다라면 어땠을까? 물론 주인공처럼 착하게 안 살았겠지. 더 나쁘게 살았겠지. 그런 면에서 돈이 많지 않은 것 또한 나한테는 복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 왜냐면 돈이 오히려 화가 되고 독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돈이 많음으로 인해서 더 많은 죄를 짓거나 인생이 망가지는 사람이 있고 돈이 많음으로 인해서 더 좋은 일을 하면서 더 좋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마다 그 사람이 역량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그만한 돈을 가질 만한 역량이 있는지 그런 면에서 신은 우리에게 적당한 역량에 맞게끔 부를 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사실 좀 듭니다. 아무튼 이 영화를 보면서 조금 더 돈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할 수 있게 해주면서 동시에 이런 B급 정서에 웃을 수 있는 웃음 코드를 줄 수 있는 영화 또한 저는 재밌게 볼 수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뼈난 결말이고 조금 신박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아무튼 전 재밌게 봐서 한번 소개해 봤습니다. 쓸데없는 영화 얘기하느라고 또 시간 다 보냈는데 그런 면에서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이제 이야기 주제 바로 커피입니다. 커피. 커피 한잔 할까요? 이 허영만 작가의 다음 에피소드를 얘기해 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 에피소드가 뭐냐면 어이구 페이지가 안 펼쳐지네. 자, 56과 에어로프레스입니다. 에어로프레스. 요즘에 에어로프레스로 커피를 추출해주는 카페가 조금씩 눈에 띄고 있죠. 사실 에어로프레스는 간단히 얘기하면 주사기랑 똑같아요. 뭔가 주사기랑 좀 개념이 다르자면 이 밀어주는 압력을 받는 부위와 이제 실제로 이제 추출되는 부위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주사기와 같이 사람의 힘으로 압력을 가해서 물로 추출해주는 기구가 에어로프레스인데 이 에어로프레스를 이제 소재로 한 이 에피소드는 뒤에 취재 일기를 보게 되면 추출 전문 카페란 타 카페나 로스팅 전문 업체의 원두를 사용해 다양한 커피 메뉴를 선보이는 매장이다. 해외에서는 지극히 일반적인 매장의 한 형태이지만 국내에서는 커피 전문점 하면 로스팅을 먼저 연상하는 탓에 입지가 좁은 게 현실이다. 이런 선입견에도 불구하고 추출 전문점은 진정한 커피의 매력을 느끼기에 부족함이 없다. 이러면서 레이브 에스프레소 바를 이제 소개해주는 취재 일기가 있습니다. 에어로프레스 챔피언십 3위의 경력자라고 소개를 하면서 이제 에어로프레스로 내린 커피로 블랙 화이트를 만드는 메뉴부터 해서 여러 가지 커피 메뉴도 소개해주면서 이제 좀 색다른 커피를 추구하는 카페를 소개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더 많은 카페들을 즐겨 다니시겠지만 그냥 이 만화를 통해서 그냥 이런 에피소드를 표방하고 있는 거죠. 여기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데커피에 이제 좀 까칠한 고객이 등장하면서 이제 에피소드가 시작이 됩니다. 어떤 여성분이 이제 커피 입맛이 조금 까다로운 약간 까칠한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그날 커피를 약간 좀 트집을 잡는 그런 캐릭터인가 봐요. 첫 페이지가 이제 온두라스 SHG라고 하는 커피를 소개하는 내용부터 시작합니다. 온두라스 코간 지역에서 생산된 생두를 사용했고 이 온두라스 SHG의 온두라스 커피 중 해발 1500에서 1700m에 재배되는 최상 등급의 커피라는 소개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참고로 SHG가 무슨 뜻이냐면 예전에 코스타리카 SHB와 약간 비슷한 개념인데 SHB가 Straight Hard Bean이었잖아요. SHG는 Straight High Ground입니다. 그라운드 말 그대로 고도가 높은 곳에서 매우 높은 고도 이런 뜻이죠. 그래서 SHG, HG 이런 순으로 이제 좀 등급을 나뉘어요. 그러니까
개념이 약간 살포시 비슷하지만 딱딱하느냐, 높은 지대에서 생산됐느냐, 이런 걸로 이제 그 레벨을 정하는데, 아무튼 이 온두라스 커피를 드렸는데 좀 딱히 자기 입맛에 안 맞아서 이제 툴툴댑니다. 그러니까 이제 광고비 역시도 뭐 이렇게 커피를 까다롭게 먹지? 이제 이러면서 이제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이대 커피에서 이제 바자회를 열 생각으로 이제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자회에 뭘 해야 되나, 어떤 커피를 해야 되고, 뭘 팔아야 되나, 이제 이런 고민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또 이 까칠하신 분이 와서 이제 커피 한 잔을 먹으러 와요. 그리고 올 때마다 계속 커피가 불만스럽다는 걸 표출합니다. 뭐 카페 라떼도 별로다, 카푸치노 라떼 플랫화이트도 별 차이 없다, 막 이러면서 정말 약간 조금 진상 필이 느껴지는 그런 컨셉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드라이 카푸치노도 준비해 주는데 그냥 별로다, 맛이 없다, 뭐 걔는 계속 이래요. 뭐 아무튼 그런 면에서는 이제 광고비가 계속 이제 뭔가 마음에 안 들죠. 네. 아니 왜 싫으면 오지 말든가, 맨날 와서 왜 맨날 싫다고 툴툴대는지, 뭐 이제 이럽니다. 그러다가 이제 커피를 이제 그 용품들을 이제 바자회에서 이제 내놓고 이제 파는 그런 걸 해요. 이 박석 사장님의 이대 커피에서. 그러면서 이제 에어로프레스를 내놓고 그걸 가지고 이제 뭐라 그럴까, 이제 경매 같은 걸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에어로프레스를 활용하는지 시범도 보여줍니다. 뭐 에어로프레스는 에스프레소에서부터 드립까지, 침지식부터 침출식까지 가능한 팔방미인이에요. 그러니까 에스프레소처럼 원두를 곱게 분쇄한 경우 뜨거운 물이 입자가 작은 원두를 통과하기 때문에 힘이 많이 들어가지요. 뭐 이러면서 에스프레소 추출법에 대해서 소개해 주는데, 이 진상 손님이 다시 또 옵니다. 왜 오나 싶다. 나 역시도. 그러면서 이제 좀 자신이 외롭다. 나 여기 카페에서 커피 먹고 싶다. 변덕이 심한 건 제 탓이에요. 이러면서 좀 갑자기 또 사과를 합니다. 갑자기 급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뭐 사장님 겨울 블렌드 커피 못 마시고 이게 뭐예요? 이제 좀 울어요. 그래서 이제 다들 이제 커피 한 잔 마시고 기분 풀라고 하면서 좀 약간 화목한 모드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에어로프레스는 앨런 애들러가 발명했어요. 에어로비라는 놀이기구를 발명한 사람이죠. 라고 나옵니다. 이 에어로비가 약간 그 원반 던지기 할 때 쓰는 그 가운데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그 원반 있잖아요. 그건데 사실 좀 생뚱맞죠? 스포츠 용품 만드는 에어로비사의 앨런 애들러라는 사람이 이 에어로프레스를 이제 개발했다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먼저 이 마이크로 필터가 있는 앞에 그 필터 캡을 끼운 다음에 약간 주사기 실린더 형태로 돼 있어요, 챔버가. 그래서 에어로프레스 본체에 피스톤을 결합하고 분쇄한 커피가루를 넣어준 다음에 이렇게 짜내는 거죠. 그러니까 뭐 사실 뭐 그렇게 어려운 기구는 아닙니다. 써보시면 어려운 기구는 아닌데, 그냥 저도 이제 제가 일하던 카페에서 에어로프레스가 있었어요. 물론 이걸 활용해서 메뉴로 판매한 기억은 없습니다만, 집에서 얼마든지 조금은 에어로프레스 에스프레소 느낌 비스무리하게 느껴볼 수 있는 좀 재미있는 도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물론 이제 조금 이제 커피 퍽을 빼거나 커피 찌꺼기를 좀 버리는 게 좀 귀찮긴 한데, 솔직히 저는 이런 기구들이 큰 돈 안 들이고 다양하게 커피를 즐길 수 있는 도구로서 좀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검색해보시면 알겠지만 에어로비 에어로프레스 커피 메이커가 별로 안 비싸요. 뭐 한 2만원이면 삽니다. 2만원에서 한 3만원? 뭐 정품이라고 하는 것들이 뭐 한 7만원대이긴 한데,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에어로비 에어로프레스 지금 보니까 2만 얼마야? 특가로 구매하면 23,280원? 엄청 싸죠? 안 싼가? 뭐 괜찮아요. 이런 거 집에 사다 놓고서 심심풀이로 한 번씩 해보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드는데, 38,000원. 뭐 가격대가 고선이네요. 3만원대에서 한 5만원대 형성되어 있는 게 시세인 것 같습니다. 지금 검색해 보니까 그렇게 큰 비용이 드는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걸 가지고 집에서 좀 활용해 보면 어떨까? 참고로 전 집에는 없습니다. 집에는 없는데 나도 하나 사갖고 이걸로
커피 추출해서 먹어보는 것도 한번 해볼까? 나중에? 뭐 쓸데없는 짓은 참 많이 하는데 별로 이렇게 생산적이진 못하네요. 아무튼 그냥 이렇게 해서 이 마지막 에피소드가 마무리하게 되고요. 뭐 여기 맨 마지막에 에필로그에 좀 이디야가 너무 눈에 거슬릴 정도로 이 홍보를 너무 많이 하는데, 자신이 좋아하는 커피를 마셔라. 싱글 오리진이든 블렌드든 설탕과 커피를 넣은 커피든 중요하지 않다. 커피보다는 커피로 연결된 사람들 간의 관계가 중요하다 라면서 이 내용을 매듭을 짓습니다. 뭐 2004년도 미국 바리스타 챔피언십 우승자인 브로윈 세르나라고 하는 사람이 한 얘기를 하네요. 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네, 커피 한잔 할까요의 에피소드를 소개해 봤고요. 자, 이제 메인 이벤트라고 할 수 있는 오늘의 컵커피류 제품들을 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교해 봐야지. 카누 식은 것도 좀 마셔보고. 식어도 맛은 괜찮네요. 근데 특유의 그 쓴맛들이 좀 많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커피 리뷰 들어가기 전에 앞에 그 소홍시수부와 관련된 유산의 상속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갑자기 왜 또 뜬금없이 유산 상속 얘기냐? 그냥 아까 그 영화 본 후기를 전달하는 게 너무 밋밋한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 내용의 핵심은 유산이잖아요, 유산. 그러니까 유일한 상속자에게 막대한 유산이 상속된다. 근데 진짜 입장을 바꿔서 내가 만약에 5조 원의 돈이 있다면 과연 나는 유산을 상속해 줄 건가? 뭐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난 돈 없는데 사실 저는 자식한테 물려줄 만한 유산이 별로 없습니다. 뭐 큰 빌딩이 있거나 뭐 의리의리한 집, 뭐 부동산이 많다거나 그런 거 없어요. 뭐 금융자산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뭐 솔직한 얘기로 그냥 무능한 아빠인데 만약에 나한테 막대한 재산이 있다면 나는 내 자식에게 막대한 유산을 물려줄 건가? 솔직히 그런 면에 대해서는 저는 별로 물려주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면 사람이 쉽게 얻는 걸로 인해서 그 사람이 쉽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어요. 왜냐면 내가 노력해서 번 것이 아닌 쉽게 많은 거를 갖게 되면 사람은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런 것들을 본인 스스로가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만약 내가 주인공처럼 돈이 많다면 정말 자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돈은 극히 일부분, 나머지 것들은 진짜 써야죠. 죽기 전에.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최대한 많은 돈을 조금 쓰고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찾아보는 게 낫지 않나 싶어요. 뭐 말 같지도 않다. 네가 만약에 1,000억이 있으면 그러겠느냐? 저한테 만약 지금 나한테 1,000억이 있다면, 아니 로또가 당첨돼서 뭐 한 10억, 20억이라도 있다라면 저는 10억, 20억을 다 아들한테 줄 생각이 없습니다. 물론 10억, 20억 없어요. 없는데 저는 예를 들어 집 정도만 마련해 줄 수 있는 돈을 물려줄 정도의 생각이지. 물론 요즘엔 집값이 엄청 비싸죠. 서울 같은 경우만 가보더라도 서울의 주요 중심가에 괜찮은 집 하나 살려면 한 50억 있어야 돼요. 진짜 부동산 가격이 엄청 올랐더라고요. 불과 진짜 10여 년 전과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야. 거의 10배 이상이 늘었어. 근데 뭐 10억이 요즘엔 돈 같지도 않은 시대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10억이라는 돈 큰 돈 아닙니까? 일반 사람들한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유산을 자식에게 다 물려주는 게 자식에게 썩 좋은 게 아니다라는 거를 전 인생을 살면서 좀 배워서 그나마 있는 돈도 전 아들에게 필요한 만큼만 물려주고 최대한 다 쓰고 갈 생각입니다. 뭐 남으면 그래도 좀 뭐 기부라도 좀 하고 가려고 하고 있어요. 물론 뭐 기부할 돈도 없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재산과 부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 그리고 그걸 다 싸지를 뭐 갈 수 없어요. 죽을 때 다 빈손으로 가요. 그럼 죽기 전까지는 내가 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쵸. 당연히 돈이 있어야죠. 뭐 병원비도 있어야 되고 또 돈이 있어야 자식도 좀 찾아오고 하니까. 그러니까 죽기 전까지는 갖고 있는데 죽고 나서는 웬만큼은 사회에 환원하거나 정말
필요로 하시는 분들한테 나눌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 작품을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뭐 쓸데없는 얘기 좀 더 부연 설명을 좀 했고요. 뭐 네가 얘기 안 해도 나 다 알아. 뭐 그러겠죠. 여러분들 저보다 더 똑똑하니까. 그래도 이런 영화 한 편을 보면서 그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시는 게 어떨지, 내 자식에게 많은 막대한 유산을 줘야 되는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도 자식이 크기 전에 한 번쯤 생각해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커피 리뷰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오늘의 주인공은 이디야의 카페 라떼가 주인공인데, 이 제품과 비교해보기 위해서 다른 RTD 컵 타입의 커피를 3개를 더 준비했습니다. 일단 이디야 카페 라떼부터 한번 소개를 좀 드리자면, 서울 F&B에서 가공한 커피입니다. 제조가 서울 F&B예요. 좀 익숙한 제조업체죠. 네, 이디야에서 직접 제조했을 것 같은데, 제조원은 주식회사 서울 F&B로 나와 있고, 유통 전문은 이제 주식회사 이디야로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세균수는 기준 1급 A라고 나와 있고요. 원유 45%, 그러니까 원유 함량이 좀 높죠. 커피 추출액은 이제 브라질산 단종입니다. 네, 고용분 3% 이상으로 나와 있고요. 유화제, 설탕이 약간 들어가 있어요. 그 외에 딱히 설명될 만한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그냥 이디야 카페 라떼 다크 로스팅이라고 표기되어 있고, always besides you original since 2002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디야 연역이 2001년도부터죠. 그러니까 벌써 한 20년이 된 기업입니다. 꽤 많이 컸죠. 네, 밸런스 자체는 매우 높고 스위트니스는 중간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맛이 적절하다고 이제 표기가 되어 있고, 전체적인 맛이 균형감이 좋다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일단 이 제품이 오늘의 주인공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동원 오리진 카페 라떼도 같이 다시 한번 등장했습니다. 얘도 똑같이 브라질이에요. 똑같죠? 네. 얘는 참고로 브라질 NY2 오리진이라고 써 있고요. 물론 얘도 오리지널이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뭐 어떤 제품 표기에 대한 원산지 표기는 없어요. 얘는 그냥 브라질산 NY2 스페셜티라고 표기돼 있고, 설탕 들어가 있고요. 정제 소금 들어가 있는데, 반면에 이디야 거는 정제 소금은 없고 산도 조절제와 유화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지금 오리진 시리즈는 유화제는 들어가 있고 합성 향료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는 합성 향료가 없고, 이디야 거에는 지금 동원 오리진에는 들어 있습니다. 반면에 산도 조절제는 들어가 있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이제 우유의 비중이 얘도 높은 것 같은데, 맛이 궁금하죠? 똑같은 브라질 커피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얘는 제조가 어디냐? 동원 F&B입니다. 자, 또 하나의 제품은 이제 오늘의 조금은 비교군이 정확하게 될 것 같은데, 서울우에서 나온 스페셜티 카페라떼 마일드입니다. 스페셜티 요 카페라떼 마일드 시리즈랑 다크 시리즈가 몇 개 있는데, 기본적으로 가격이 좀 싸요. 제품군 자체가 1,000원대 중반 정도에 형성되어 있고, 지금 프로모션에서 지금 1,000원에 집어온 제품입니다. 지금 이 제품도 보면 원유는 국산 54%, 그러니까 원유 함량이 더 높죠. 지금 이디야 거보다. 커피 추출액은 브라질 산토스 60%, 에티오피아 40%, 시다모 예가체프 코케라고 써 있어요. 정제수 들어가 있고 설탕 들어가 있고 소금 약간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보면 서울 어디야? 제조 공장이 서울 F&B 똑같아.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비교군으로서 좀 괜찮죠. 왜냐면 똑같은 서울 F&B에서 제조된 곳, 가공 커피고 기본 브라질 베이스의 커피이기 때문에 좀 더 명확하게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왔어요. 지금 가격 순으로 보면 지금 이게 또 하나 있구나. 빙그레 아카페라 사이즈업 카페 라테도 이제 같이 등장합니다. 좀 이 제품도 보면 일단 제조업소는 삼양 패키징으로 나와 있습니다. 삼양 패키징. 지금 얘는 다르죠. 그리고 이제 주식회사 빙그레. 얘는 우유가 35%, 커피 추출액은 콜롬비아산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혼합 분유가 들어가 있고요. 합성 향료, 천연 향료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가격을 보면 요 스페셜티 컵 카페 라떼 마일드 이 서울우유께 가장 싸고, 그 다음이 요 오리지널 카페 라떼 동원기 두 번째, 빅사이즈 아카페라 사이즈업이 세 번째, 이디야 커피가 가장 비쌌습니다. 2,500원대. 그러니까 나머지 커피들이 이제 1,000원대에서 2,000원대 왔다 갔다 한다면, 이디야 커피는 할인 프로모션을 하지 않으면 2,500원 조에 형성돼 있어서 가격 대비 만족도가 어떨지 그런 걸 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 면에서 가장 먼저 먹어보려고 하는 게 요 서울우유 스페셜티 카페 라떼 마일드를 먼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보자면 국산 우유가 54% 함량돼 있고요. 일단 브라질 산토스랑 에티오피아 예가체프 시다모가 섞여 있습니다. 자, 요걸 한번 먼저 먹어볼게요. 자, 일단 때깔을 한번 볼게요. 때깔을 보면 살짝 뒷맛에 느끼함이 있는데 적절한 단맛과 유제품의 느낌이 잘 납니다. 근데 묘하게 살짝 뒤끝이 조금 불편하네요. 네, 아무래도 요 당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약간 단맛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유 느낌이 함량에 비해서 조금 부드러운 우유 느낌이 잘 살지 못합니다. 아무래도 그 단맛이 조금 더 부각돼서 그런 것 같은데, 짠맛이 살짝 느껴지긴 합니다만, 좀 더 단맛이 좀 더 부각이 돼서 그런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으로 먹어볼 게 이제 동원 오리진입니다. 동원 오리진. 자, 동원 오리진 먹어봐야죠. 서울 우유 거랑 색깔을 비교해보면 조금 더 우유의 느낌의 색깔이 더 잘 납니다. 약간 얘가 탁해요. 서울 우유 스페셜티 카페 라떼는 약간 인스턴트 그 커피들의 특유의 조금 진한 갈색이 좀 더 느껴지는 반면에, 이 동원의 오리진은 우유의 느낌이 더 잘 색깔이 예쁘게 나옵니다. 더 단맛이 적어서 그런지 우유의 부드러움이 더 잘 나타나면서 되게 좀 뭐랄까 덜 자극적이라고 해야 되나? 지금 서울 그 스페셜티 카페라떼 마일드는 단맛이 좀 세요. 그래서 우유 자체의 맛이 좀 더 나타나지 못하고 인위적인 단맛이 좀 많이 느껴지는 반면에, 요 동원 오리진스 카페라떼는 균형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물론 얘도 단맛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만 그 단맛이 오래 지속되지 않고 오히려 우유의 고소한 맛과 우유의 단맛으로 뒤에 또 오히려 단짠단짠한 느낌이 나니까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으로는 그러면 이디야 커피를 한번 먹어볼게요. 참고로 눈에 띄는 거는 이디야 커피는 300ml입니다. 300ml. 그러니까 컵커피 치고는 사이즈가 좀 커요. 보통 이렇게 보틀 타입으로 나오는 게 이제 350ml 정도 되는데, 아카페라 사이즈업이 이제 350ml입니다. 그러니까 양이 적지는 않죠. 양이 적지는 않은데, 자, 일단 제가 뜯었습니다. 때깔 자체를 보면 약간 그 스페셜티, 서울우유 스페셜티 카페 라떼랑 때깔이 비슷해. 진짜. 비슷한데, 조금 더 우유 느낌의 걸쭉한 느낌이 듭니다. 때깔 자체를 보면. 그러니까 탁한 거는 서울우유 스페셜티 카페 라떼가 더 탁하지만 우유의 맑은 느낌이 나는 건 동원 오리진스, 그 다음이 이디야 겁니다. 한번 이디야 거 마셔볼게요. 맛있는데 얘도 단맛이 좀 세네요. 단맛이 세고 특유의 그 다크로스트의 스모크한 느낌들이 입안에서 좀 느껴집니다.
근데 맛은 솔직히 동원 오리진스가 더 나은 것 같아요. 더 이렇게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어요. 동원 오리진스는. 근데 얘는 동원 오리진스보다 오히려 더 달고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그렇게 썩 좋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제 입맛에는. 아무래도 당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당도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오리진스가 더 입맛에 맞네요. 더 우유의 느낌이 잘 나요. 그러면서 은은한 단맛이 올라오는 게 오히려 이 오리진스 카페 라떼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아카페라 사이즈업 라떼도 한번 먹어볼게요. 일단 좀 흔들어서.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콜롬비아 커피가 들어가 있었죠? 아까? 맞죠? 맞네요. 콜롬비아인데 원두 자체가 지금 조금 다른 계열입니다. 때깔로 보면은 지금 요 네 제품 중에서 약간 동원 오리진스에 좀 가깝습니다. 때깔이. 그러니까 우유의 색깔이 이런 느낌이 동원 오리진스에 좀 가까운데 맛을 좀 볼게요. 얘는 밸런스는 좀 떨어지는 편인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깔끔해요. 깔끔해. 그러니까 단맛도 세지 않고 깔끔해. 그리고 오히려 뭐라고 해야 되나? 상당히 라이트합니다. 마치 약간 카페오레 느낌이 좀 살짝 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유의 바디감이 좀 잘 잡혀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설탕이 덜 들어있어서 그런지 이 아카페라 사이즈업이 더 나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일 맛있는 거는 오리진스 카페라떼가 제일 맛있고 그 다음이 바로 요 아카페라 사이즈업 카페라떼가 맛있고 그 다음은 이디야, 그 다음은 서울우유 스페셜티 카페라떼 마일드인 것 같아요. 제 순서상으로는. 그러니까 그만큼 좀 단 거를 싫어하시는 분들이라면 오히려 요 아카페라 사이즈업이 조금 더 괜찮을 것 같고요. 물론 뭐 오리진스도 괜찮습니다. 많이 안 달기 때문에. 근데 좀 약간 그 라이트한 라떼 좋아하시면 요 빙그레 제품이 더 괜찮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빙그레 요 커피 제품들이 상당히 맛이 괜찮아요. 좀 가벼운 느낌이 들어서 그렇지만 여기다 우유를 한번 타볼게요. 그럼. 근데 빙그레 커피에서는 좀 그 스카치 캔디 커피 맛 스카치 캔디 있죠. 버터 맛인가? 그 느낌이 좀 나요. 애프터에서 그 스카치 캔디 커피 맛에서 나는 그런 단맛 있죠. 인위적인 커피 향과 단맛 그게 좀 느껴집니다. 뭐 실제로 보면 여기에 그 첨가에 합성 향료랑 천연 향료가 좀 첨가되어 있어서 그런지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한번 우유를 타볼게요. 전체적으로 이제 커피 우유 상태의 비율은 비슷하게 잡고 여기에다가 한번 우유를 좀 더 섞어 보겠습니다. 우유를 섞어 봐야지. 조금만 섞어서 느낌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볼게요. 자, 제가 지금 우유를 좀 섞었고요. 맛을 먼저 보겠습니다. 동원 오리진스는 지난번에도 맛 봤지만 우유를 섞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오히려 우유를 섞으니까 본래 그 균형감이 워낙 좋다 보니까 조금 우유 맛이 좀 세지는 것 같아요. 반면에 이디야 걸 한번 먹어볼게요. 이디야께 단맛이 좀 세서 그런지 우유를 섞어도 단맛밖에 안 나네. 지배적으로 약간 우유의 조화로움이 잘 못 사는 것 같아요. 우유를 좀 더 많이 타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 빙그레 거는 너무 연해져 버리니까 우유 맛밖에 안 나. 반면에 스페셜티 카페라떼 마일드는
얘도 유제품의 느낌이 조금 별로 조화롭지가 않네요. 전체적으로 우유를 섞으면 그렇게 썩 좋게 나타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전에 그 콜롬비아나 카페라떼 같은 게 우유를 섞으면 좀 더 맛이 괜찮았는데, 지금 이 제품들은 유제품과 이미 섞여져 있어서 균형감이 좋다 보니까 우유를 더 섞으면 오히려 조금 밸런스가 깨지는 것 같아요. 반면에 지금 이디야나 이 서울유 거는 단맛들이 워낙 세서 뭐 단맛에 먹기는 괜찮지만 커피 자체로서 매력은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이건 지극히 제 주관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또 저는 지금 계속 커피를 여러 개를 먹으면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맛을 조금 더 예민하게 못 느끼는 것도 있어요. 뭐 여러분들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커피를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양을 먹다 보면 맛을 캐치를 잘 못합니다. 우리가 음식도 뭐 여러 가지 비슷한 제품들을 막 먹다 보면 나중에 맛을 잘 붕화를 못해요. 좀 이게 아무래도 배부르니까. 지금 저도 지금 배가 부르거든요. 물배 찼어, 물배.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제 느낌엔 동원 오리진스가 가장 맛있게 느껴지고 나머지 제품은 그냥 쏘쏘해요. 네, 그만큼 좀 약간 저한테 좀 편견을 심어주고 있는데, 그만큼 동원 오리진스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카페 라떼로 먹기가 제 입맛에는. 나머지 제품들은 그냥 좀 진짜 쏘쏘한 편이라서 뭔가 굳이 또 사 먹고 싶은 느낌은 잘 안 들어요. 얘네들은 그냥 단맛들이 너무 세니까, 이디야도 그렇고 지금 요 스페셜티 카페 라떼, 얘는 일단 싸잖아요. 근데 1,000원인 걸 감안하면 상당히 괜찮죠. 근데 이디야 같은 경우에는 2,500원을 주고 굳이 이걸 내가 먹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사실 좀 듭니다. 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뭐 더 좋게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달콤한 라떼류를 뭐 항상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좀 적절한 균형감, 단맛도 많이 안 나는 그런 게 좀 먹기가 좀 편안하고 물리지도 않는데, 그런 면에서는 동원 오리진스가 가장 괜찮지 않나,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어요. 네, 그냥 짧게 리뷰를 여기까지 맞춰보겠습니다. 왜냐면 별로 감흥이 없어. 일단 요 서울유에서 가공된, 서울 F&B에서 가공된 스페셜티 카페라떼 마일드랑 이디야는 전체적으로 단맛이 너무 센 편인 것 같고요. 뭐 어떤 분 입맛에는 야 이게 뭐가 달어 이 그지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제 입맛에는 단맛이 너무 세서 좀 물려요. 원래 카페라떼라고 하는 커피 자체도 좀 물리는데 우유 제품이라서 가뜩이나 물리는 거에다 또 단맛도 세니까 오히려 이렇게 좀 은은하게 단맛이 나는 요 동원 오리진스 카페 라떼가 좀 더 낫지 않나. 그러니까 저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는 이런 동원 오리진스와 같은 퀄리티의 커피가 많이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약간 좀 상향 평준화가 된다면 아마 시중에 판매되는 커피 전문점을 굳이 가지 않아도 고퀄리티의 라떼를 쉽게 접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런 RTD 컵커피가 다 좋은 건 아닙니다. 먹어서 실망스러운 경우도 있었는데 그나마 이 동원 오리진스는 꽤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네요. 뭐 좀 긴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저의 수다를 열심히 떨어보았습니다. 뭐 영양가 없는 수다일 수도 있고 뭐 약간의 도움이 될 수도 있는 수다였지만 나름 또 준비해봤어요. 네, 그지 같아도 나름 준비한다고 한 거니까 너무 또 고가하지 마시고, 부족한 것들이 있으면 항상 댓글과 사연으로 댓글 기다리고 있으니까 제안해 주시고, 뭐 궁금하신 것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좀 같이 리뷰를 달아주신다면 제가 그러한 소재를 활용해서 좀 더 커피 이 방송하는데 써먹을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바리스타 친구들과 함께 카페 투어를 하거나 좀 더 다양한 의견들을 교환하는 게 저희 방송의 컨셉인데, 뭐 코로나 시국 이후부터 그런 걸 잘 못하고 있습니다. 뭐 되도록이면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좀 더 재미있는 방송을 하고 싶은데 그런 시간이 빨리 앞당겨지기를 기다리고 있고요. 뭐 그래야 저 역시도 뭔가 방송을 하는데 재미가 더 있겠죠? 네, 혼자 떠드는 것도 재미있습니다만 분명히 약간 조금 외로운 건 사실이에요. 근데 옆에 우리 볼맨님이나 우리 주민님이 항상 있다가
지금 오랜 시간 혼자서 방송하고 있는데 사실 많이 보고 싶습니다. 우리 친구들. 그리고 또 젊은 친구들과도 만나서 커피들도 마시면서 커피 얘기들도 많이 해보고 싶은데 빨리 그런 시간들이 다가와서 그런 방송을 다시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 또 한 주간 또 건강하시고 빠른 시일 안에 또 준비해서 또 방송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좋은 일들 많이 있으시고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나쁜 일 있으면 빨리빨리 없어지시고 네, 해결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건강하세요. 안녕히 계십시오.